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자, 2월 한 달도 우리 시장이 아주 강력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비하면 상승폭은 조금 둔화됐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2월 달의 상승도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주간 단위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상승했다. 코스피가 주간 단위로 한 7%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상승을 했고 2월 달도 지금 현재 코스피가 19%, 그래서 코스피는 연간으로 48%, 코스닥은 29% 상승했는데 사실상 이게 뭐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수가 50% 가까이 올랐다는 건 이건 역대급 불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시장은 일단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시장 흐름은 그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지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PPI 지표가 0.50% 지난달보다 높게 나왔고 근원 PPI도 0.8%나 높게 나와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였고요. 무엇보다도 뉴욕 시장에서 금융주들의 하락이 돋보였는데 영국의 이제 사모펀드의 어떻게 보면 부실 대출 운영이 그러니까 마켓 파이낸셜 솔루션스가 파산했는데 이게 이제 금융주들의 어떤 연관성, 그러니까 부실 대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100억의 어떤 사모 대출을 펀드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담보로 보니까 담보가 뭐 50밖에 없는 나머지가 지금 현재는 부실로 판명되는 이런 흐름들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의 지금 이제 은행권들이나 투자은행들이 연루가 되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바퀴벌레가 금년도에도 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 같은 거는 4에서 5% 그리고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가 한 7% 정도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여전히 시장의 어떤 부담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겠고요. 특히 지금 이제 그 AI의 어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과잉 투자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4% 연속으로 빠졌고 그 다음에 애플도 3%가 내렸댔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중동의 불안 문제 이게 주말상으로 이제 또 중동의 리스크가 한층 고조돼서 유가가 한 3%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장 흐름이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제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 월요일 날에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장이 이제 외국인들이 아주 공격적인 매도를 개인들이 막아냈는데 이게 그 주초에도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시장 흐름이 충격 파장이 올 거냐 뭐 이런 것들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뉴욕 시장의 움직임들을 한번 제 히트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여기를 보시면 그 기술주들 이쪽에 이제 이쪽 라인이 다 빠졌죠. 여기는 기술주들이 흐름인데 빠졌고 하단 라인이 금융주인데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은행 이런 게 뭐 4에서 7%의 급락을 가져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반대로 바이오나 아니면 지금 이제 필수 소비재 이런 쪽 시장 흐름들과 에너지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은 좋은 이런 흐름들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 월요일 날에도 추가적으로 미루면 우리 시장에도 약간 충격 파장이 될 것 같아. 자, 우리 시장이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시장이 됐습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 코스피가 7.5%,
코스닥이 3.3%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 코스피는 지금 이제 48%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29%가 올랐으니까 이거 2개월 만에 이렇게 오른 이런 시장 흐름은 역대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스닥은 1%, 인도가 1.8%, 홍콩 에치가 1.9%를 빠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 보면 대만, 일본 이런 쪽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자금이 유럽이나 지금 미국에서 아시아 시장으로 자금이 이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AI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중심의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음 주의 시장 흐름에서도 이렇게 강했던 코스피나 코스닥 그리고 일본이나 대만이 가격 조정이 받았을 때 이 자금이 멈출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어떤 조정을 보일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시장은 만약에 주초가 그 살짝 반전하면, 그 이제 월요일 날에 미국 시장이 반전하면 뭐 그 폭이 뭐 0.50 전후의 어떤 이런 흐름이라도 시장 충격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만약에 0.5% 이하로 빠진다면 우리 시장 흐름에서는 충격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1월 이제 3월 첫째 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막 매도를 지금 현재 하루에 뭐 7조 가까운 이런 매도를 보였는데, 이게 이제 2월 말까지의 어떤 시장 흐름이고 3월 초에 가서 또 매도가 나올 거냐 아니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매도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한 종목에 대한 어떤 지분을, 예를 들어서 한국에 어떻게 보면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어떤 리밸런싱,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 시장 이머징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를 들어서 20%다. 그렇게 하면 20% 이상의 어떤 이런 자금이 됐을 때 이 자금은 나올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당의 한정의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사는데 그 종목의 어떤 한도가 이제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몇 %라는 걸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가격 상승이 오르다 보니까 그것이 리밸런싱 물량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을 지금 현재 재조정하는 구간에서 나왔다. 다행히도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시장의 어떤 자금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자리이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이라는 것을 비교해 보면 그 이익의 모멘텀이 지금 현재 따라 붙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장이 또 나오면 가격 조율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나 결코 대한민국이 싼 구역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어떤 괴리도가 있고, 정부는 코스닥을 활성화하려는 이런 의지를, 뭐 예를 들어서 퇴출 기업에 대한 엄격한 잣대, 그리고 또 신규 상장시키는 어떤 지금 이제 IPO하는 어떤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나 성장성이 좋은 기업을 이쪽으로 갖다 엮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이 코스닥에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면, 이쪽은 정부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쪽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고요. 주간 지표들은 이런 흐름들이죠. 뭐 이번 첫 번째 주는 올해 이제 미국의 이제 ISM 제조업 지수로부터 출발해서 고용 지표까지 나오는 자리입니다. 금요일 날에는 소매 판매하고 소비자 신용 2월 고용이 같이 나오는 게 금요일 날이 가장 큰 변곡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흐름에서는 우리가 쉬는 동안에 시장 흐름은 뭐 이런 그 지표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지 못했던 건 이제 그 MWC 2026, 그러니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이제 이제 가전 이쪽의 모바일 그 월드 컨퍼런스 이쪽에 그 지금 현재 그 흐름이 6일까지 금요일까지 계속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뭐 또 IT 섹터에서 새로운 이런 종목군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이다. 그렇게 보면 이런 것들을 모두 요약할 때 우리 시장은 3월 초에 대하는 이 시장은 조정시 매수 관점의 이런 흐름들을 가져가는 전략이 좋겠고, 최근에 이 그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면 주도주의 움직임이나 이 주가의 움직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피가 월간 단위로 3개월 연속으로 올랐는데 1월 달이 23%, 2월 달이 19%이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은 지금 현재 1월 달이 지금 현재 24%, 2월 달이 3.7%거든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탄력이 약간 없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는 정부가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을 조율한다면 코스닥에 대한 이런 3월 달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종목별로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는 확실하게 지금 현재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 흐름을 보면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9월 달부터 강력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2026년도에서 와서 그 특히 그 지금 2월 달에 이 흐름이 2월 10일부터 지금 이제 그 말일까지 아주 강력한 강세를 보였댔는데, 이건 기관 매수가 그만큼 뒷받침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견조한 이런 흐름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주초에 이런 흐름들이 만약에 가격들이 조율로 떨어진다면 또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동일한 이런 관점이고, 특히 현대차가 새만금 개발과 함께 이렇게 정부 정책을 등에 업고 이제 2월 말에 이렇게 N자형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전차가 시장을 끌고 가는 자리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에코프로는 코스닥에서 시총 1위 종목인데 고점을 19만 원 26일 날에 기록했거든요. 근데 1월 달 말에 비해서 2월 달 시장 흐름이 탄력은 조금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지만 여전히 좋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3천당 계약이 신고가를 내고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시장 흐름에서는 여전히 좋은 이런 흐름이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모두 감안하면 이번에 시장 흐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크게 보면 이제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하나 정도 넣고 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겠고, 두 번째는 일단 그 주중에 이제 그 조방원의 주가들이 아주 강하게 반전했는데, 원전과 그 지금 현재 조선의 이런 시장 흐름에서 오히려 약간 소형주단에서 주가가 올라온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형주단에서 원전에서는 우리 기술이 아주 강력한 상승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조선에서는 대한조선이 아주 강하게 올라왔는데 흐름상에서는 좀 대한조선이 좀 좋아 보이고, 역시 반도체는 투탑이 부담되는데 지난주부터 가장 강력한 상승을 가져왔던 것, 이번 주에 가장 강력하게 상승을 가져왔던 건 그 시가총액 3위인 한미 반도체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에서 시가총액 3위인 한미 반도체인데, 한미 반도체가 주목하는 것은 삼성과의 이제 관계이죠. 그래서 삼성이 결국은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걸,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려면 역시 이제 그 한미 반도체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라면, 한미 반도체는 새롭게 그
주가가 릴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장 흐름들을 보는 거는 바이오 쪽의 시장 흐름입니다. 바이오는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는 삼천탕이 아주 가장 삼천탕 제약이 가장 좋은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지만 바닥권에서 이제 기지개를 키는 종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AMD 바이오고 AMD 바이오는 그래서 좋은 이런 흐름들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시장을 크게 보면 반도체와 자동차가 끌고 가는 이런 코스피의 시장 흐름에서 코스닥이 올라가는 이런 시장 흐름에서는 코스닥의 지수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 코스닥은 코스닥 150 지수 ETF 이걸 한번 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 한번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한미 반도체이고요. 한미 반도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는 만약에 이제 주초에 이렇게 그 미국 시장의 기술주들의 하락으로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30만 원에서 지금 얘는 27만 5천 원대 여기서 매수하고 윗단으로는 40만 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가격에 부담이 되니까 한미 반도체 말고 뭐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돼 있는 종목은 이오테크닉스나 인텍플러스, SNS테크, KC텍 뭐 이런 쪽도 함께 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대한조선입니다. 이제 대한조선은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이게 대한조선이 여기를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오른 다음에 지금 이제 90 이렇게 오면서 가격 조율을 길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N자형 파동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가격 조율을 보면 이제 본격적인 10만 원대로 돌입하는 자리입니다. 10만 원에서 저항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건 9만 5천 원대에서 가능하면 9만 원대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고 1차적으로는 11만 원 여기를 보는 이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번에 이제 패시브 펀드 지금 코덱스 코스닥 150이라는 종목입니다. 코드 번호가 229200입니다. 제 여기를 보시면 코스닥 활성화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가파른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주가가 가격 조율을 받고 이제 고점을 돌파를 앞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게 되면 이 큰 그림은 이렇게 N자형 파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만한 상승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니까 지수를 하고 안쪽으로 내려온다면 좋겠죠. 그 2만 1,000원대 이하로 들어온다면 줍줍하는 게 좋겠다. 가격대는 2만 원 이하가 가장 좋은 이런 흐름들이라고 보고 1차적으로는 2만 3,5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 아주 좋은 흐름들이 나왔고요. 이 우리 시장에서 지금 이제 3월 초에는 한미반도체, 대한조선, AMD 바이오, 코덱스 코스닥 150 코드 번호는 229200이고요. 자, 이제 시장은 다시 3월 달로 왔는데 1월 달, 2월 달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언제든지 가격 조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가격 조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 조율이 나온다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된다. 지난 2월 달 보면 2월 2일과 2월 4일 날에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고 난 뒤에 시장 흐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그 다음 주에 계속 상승했고 특히 구정 이후에 아주 강력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흐름이라면 3월달 초의 가격 조율은 어쩌면 그동안 동참하지 못했던 세력들에게 좋은 기회를 한번 주는 이런 흐름이라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 가족님들도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파이팅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화요일 날 오후 5시에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난 영상 한 번씩 참조하면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